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BS 생활관리 김종익입니다. 오늘 6평이 끝났는데 제가 정답지를 보자마자 바로 이 생각이 났거든요. 왜냐하면 오늘은 모의고사 딱 보고 나서 정답지를 보는 순간 이게 실화야? 내가 마킹한 거고 이거 정답 왜 틀리지? 라고 할 수밖에 없는 시험지였어. 내가 그래서 강의 때 항상 이야기했잖아. 꼼꼼하게 문항을 잘 푼 학생이 오늘은 승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해설할 때 어느 부분을 내가 놓쳤는지 잘 기억하고 오늘 시험이 전부가 아니니까 지금부터 다시 그 습관 만들면 되거든. 어떻게 그 습관 형성할 수 있을지, 너가 왜 문제를 틀렸는지, 왜 시험 끝나고 오늘 슬퍼하면서 혼자 울고 있는지 그 마음 내가 이 스튜디오에서 다 하나하나 건드려 줄 테니까 우리 함께 해설 들으면서 그 마음 다져보자. 쌤이 널 위해 100% 완벽한 해설 강의 준비해 놓을게. 자, 해설로 한번 들어보렴. 자, 이제 들어왔습니다. 해설 강의 시작해 볼 텐데 총평 시간 제가 마련한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면 6평과 관련돼서 좀 세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이번 시험이 어땠다라고 이야기를 전해주고 싶었어요. 근데 첫 번째는 제가 이제 앞에서 이렇게 설명했듯이 잠깐 간략하게 이야기 드렸지만 고생 정말 많았다라는 뻔한 이야기만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정말 어려운 시험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특히 여러분 너만 그렇게 실패한 게 아니고 모두가 더 어렵게 느낄 수밖에 없는 시험지였다는 걸 잘 인지하시고 어떻게 공부를 내가 해야 되는지, 어떻게 내가 시험 대비를 해야 되는지 그건요 해설 강의할 때 충분히 더 말씀드릴 테니까 총평에서는 오늘 시험이 어땠길래 내가 이렇게 힘들었을까, 시험을 못 봤을까 한마디 해드리면요, 마침표까지 사랑하면서 읽지 않은 자 정답지 보고 깜놀한다. 제가 오늘 시험지를 계속 보면서 이 생각이 너무 많이 났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개념 강의할 때나 특강 강의할 때 항상 뭐라 했냐면 평가원 문제가 만들어지고 출제자의 출제 의도를 잘 파악하려면 정말 선지 하나하나 꼼꼼하게 읽으면서 마침표 하나까지 사랑하면서 문제를 읽어봐라. 그렇지 않은 수험생분들이 오늘 채점을 하시다가 5번 틀려요, 6번 틀려요, 8번, 9번, 10번, 11번, 12번 계속 쭉쭉쭉쭉쭉 그으면서 정말 눈물 흘렸을 것 같아. 그럴 수 있는 시험지였어요. 그런 생각 많이 했겠죠. 답안지 보고 깜놀한다, 정답지 보고 깜놀한다. 이 내용은 나는 분명히 정답이라고 생각했던 문항 같았는데 답지가 왜 이렇지? 뭐야, 내가 잘못 봤나? 뭐야, 이게 뭐야? 뭐야, 내가 실수했구나 라고 하고 이제 하나를 그었어요. 8번. 그러고 봤더니 9번도 긋기 시작하고 10번도 긋기 시작하고 눈물이 주르륵 흘리면서 내가 지금 다시 한 번 더 하고 있는데 나 왜 이렇게 됐지? 공부를 안 했나?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조금 더 문항을 푸는 스킬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너가 공부를 많이 안 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지금 개념이 부족하고 그러신 분들도 있어요. 개념 공부하고 열심히 생윤을 제가 2년 동안 하고 있어요. 3년 동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생윤은 계속 문제가 이제 진화하고 있으면서 기출이 누적된 바가 많습니다. 기출이 누적된 바가 많은데 이번에 여러분들이 봤던 2020 6평의 시험지는 기출의 내용들이 제시문 안에 있거나 그리고 선지했던 것들이 재활용된 케이스가 많아서 너가 얼마나 기출 문제를 제대로 잘 분석했는지, 두 번째는 수능 특강이란 연계 교재를 잘 봤는지. 수능 완성이 나오기 이전에 등장한 우리의 6평 시험은 수능 특강을 반영하고 있는데 수특을 너 제대로 잘 이해했니? 기출 내용에 나왔던 선지를 잘 이해하고 있어서 이것이 어렵다면 제대로 풀 수 없는 시험지였습니다. 기존의 시험들이 6평 정도면 기본적인 개념 확인하고 고난도 문제가 한 3개 정도, 4개 정도 있었겠지만 오늘 시험은 고난도 문항들이 많이 있었다는 측면에서 1등급 컷이 그래서 47, 조금 더 내려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그 등컷을 내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수능에 있어서 대비를 생윤하신 분들이 많이 있고 그 N수생분들 6평에 들어오셔서 물론 실패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열심히 하신 그분들도 성적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등컷이 올라간 케이스 시험지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1컷 47, 2컷 44 이렇게 등장한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서요. 오늘 시험지에 있어서 분석을 하나씩 해드리면 고난도 베스트 5 주제는 칸트와 정전론 어려웠습니다. 17번에서. 근데 이 내용도 여러분들 제가 강의할 때 항상 말씀드렸듯이 정전론은 내정 불가능성 원칙에 예외를 둔다. 분배정의 파트 노직의 정형적 원칙 기억나요? 제가 오늘 이 강의를 촬영하러 오기 전에도 노직의 정형적 원칙이 어디 있었냐, 어디 있긴 우리 개념 때도 했고 특강 때도 했고 노직 정리하면서 노직은 정형적 원칙을 비판하고 비정형적 분배관, 비정형적 원칙에 따른 분배관을 제시한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개념 부족하신 분들은 특강이라도 이제 조금 시간이 가고 있잖아요. 6월 가고 있으니까 개념보다는 수능 특강에 있는 이론편이라도 문제 그 이론편이라도 개념 들으시면서 노트 정리하시고 그 다음 수능 완성으로 들어오세요. 아셨죠? 8번 낙태 문제는 틀리신 분들은 정말 어떻게 이게 미래의 라는 글자가 없이 그냥 태아
라는 글자만 가지고 제시문에서 헷갈려가지고 틀리신 분들 무슨 말인지 알지 너 지금. 그 다음에 해외 원조 파트와 관련되어서도 해외 원조가 싱어가 결과를 고려하라 했는데 그걸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 니은 선지를 잘 선택하고, 그러니까 평가 문제 풀 때 여러분은 연쇄 반응이 딱 이런 거라니까. 선지 하나를 딱 읽었는데 무슨 말이지? 근데 나만이 아는 지식 동원해서 그럴 거야, 그럴싸하다, 맞을 것 같아 라고 하는 순간 다 틀린다니까. 명확한 근거와 이유가 제시되어야 됩니다. 환경윤리 파트는 심지어 이번에 신유형으로 제시됐죠. 그래서 이 고난도 베스트 5가 여러분들을 괴롭혔는데 이거 이외에도 제가 의미 있고 쓸모 있는 분석해드리겠지만 그러한 문항들이 여러분을 괴롭힌 요소들이 있는 시험이었습니다. 이 5문제만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기존의 6평 정도면 이 5개 안에서 등급컷이 갈렸겠지만 그게 아니라 나머지 문항들도 어려웠던 시험이었다, 그 뜻입니다. 신유형도 또 등장이 되었죠. 5번, 6번이 대표적인 신유형인데 5번은 비판을 하는 문항인데 2019 대수능 때 우리를 괴롭혔던 니부어가 등장이 된 건 맞는데 니부어가 등장되는데 A, B, C 입장을 가지고 A, B, C에게 니부어가 각각 할 수 있는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시험 스타일은 니부어 입장이 있고 니부어 입장이 맞는 것을 기역, 니은, 디귿, 리을에서 고르거나 1, 2, 3, 4, 5번에서 고르는 게 아니라 니부어가 A, B, C가 했던 정책에 대해서 A, B, C가 하고 있는 행동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신유형이 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생윤 시험이 시험 문제를 푸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어요 라는 것은 단순히 오지선다 문제가 아니고 단순히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을 골라가지고 푸는 문제가 아니라 이걸 적용시켜서 문항을 푸는 한 단계 더욱더 업그레이드된 문항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셨던 거고, 이거의 대표적인 또 문제가 윤리와 사상에도 출제되었듯이 환경윤리 파트 나 정말 고민 많이 하고 있었는데 환경윤리 파트에서도 갑, 을, 병 입장이 있고 갑이 누구다, 칸트다, 을이 테일러다, 병이 레오폴드다 라고 알고 문항으로 들어갔더니 순서도 문항도 아니고 벤 다이어그램도 문항도 아니고 이게 뭐야, 화살표가 뭐야, 내 마음에 화살표가 꽂히는 이 비수와 같은 문제는 뭐야 라고 하니까 각각이 할 수 있는 말들을 고르다 보니까 이거는 오지선다 문제가 아니죠. 이건 시간이 정말 많이 들어갈 수 있는 내용입니다. 각각이 말을 했던 게 맞는지 틀린지를 면밀하게 검토해야 되는데 플러스 그 선지로 내려왔던 1, 2, 3, 4, 5번 내용들이 기출에 나왔던 선지를 제대로 이해해야 풀 수 있어요. 해설 강의 때 해드리겠지만 생태계 안정을 위해 생물체를 해치는 행위가 모두는 잘못임을 간과한다는 걸 문제를 잘 풀 수 있으려면 2019 대수능 제시문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을 잘 이해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인간은 다른 생명체보다 우월한 진위를 지니지 않음을 간과한다는 내용도 이해하려면 2017 9평 때 테일러와 그 다음에 레건의 입장에서 이 내용이 어떻게 되었는지가 잘 분석이 되었어야 정답을 고를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강의 들으실 때 제가 했던 말들, 이론 때 했던 것들, 심화편 때, 수특 때 했던 이야기들, 문제 풀면서 언급했던 이야기들을 잘 정리를 해 놓으셔야 돼요. 신유형입니다. 신유형이니까 이번 수능에 재활용될 수 있겠죠. 다른 주제와 관련되어서도. 자, 의미 있고 쓸모있는 주제 분석은 고난도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틀렸던 문제가 4번 문항도 하버마스와 유전자 조작인데 틀렸잖아. 너입니다. 당신, 너 나의 손을 지금 붙잡고 가지 못하고 지금 내 손을 놓아버렸던 너 지금 4번 문제 왜 틀렸냐면 유전자 강화하고 치료 중에 치료와 관련되어서는 지금 하버마스도 그렇습니다. 인정했는데 강화와 관련되어서는 의사소통의 합리성이 작동되지 않는 그런 내용들 틀렸던 거고, 5번에서는 니부어의 집단과 정치적 힘, 니부어는 사회 부정의, 집단 이기주의를 해소하기 위해 양심 높은 개인들이 승인하지 않는 이기심, 원한, 반항, 강제력을 사용해서라도 정의 실현을 해야 돼요. 그래서 힘의 균형을 일으켜야 되는데 그 힘의 균형을 위해서는 정치적인 힘, 집단의 힘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던 학자이고, 시대적 변화를 반영했던 문제가 8번이었습니다. 여러분 8번 문제 푸신 분들은 8번 문제 풀고 내가 틀렸다는 생각도 안 해요. 그러니까 선지가 니은, 디귿, 니을인데 내가 디귿, 니을을 골랐거나 니은, 디귿, 니을을 골랐다. 근데 옆에 선지에 디귿, 니을이 있다. 그럼 니은을 다시 봐야지. 맞는지 안 맞는지. 태아를 자아식을 지닌 존재로 봤는지 미래의 태아를 자아식을 지닌 존재로 봤는지, 그런 재심은 추론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 너무 치사한 것 같아요. 아니에요. 우리 생일에서도 논리적 사고 배우잖아요. 비판적인 사고, 합리적인 사고 너 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문항입니다. 그리고 제가 올해 강의 수능 개념 때부터 강의할 때 계속 이야기했어요. 시대적인 분위기를 반영해서 낙태 문제랄지 그리고 통일과 관련된 비용 문제 출제됩니다. 통일과 관련된 비용 문제 출제되니까 분담비용, 평화비용, 통일비용, 통일편익 구분하고 있고 평화비용 올라가면 통일비용과 분담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도표화 될 수 있다고 했잖아요. 해외 원조와 관련되어서는 내가 해외 원조할 때 싱어 입장에 따르면 해외 원조 하게 되면 나에겐 경제적 이익이 온 게 아니고 나에게 어떠한 희생이 오지만 다른 사람 도와주는 거잖아. 그 문장 이해했니라는 게 니은 선지였습니다.
그다음에 노직의 정형적 원칙은 2017 유평 때 박스 안에 있던 내용이 선지로 내려왔는데 낯설어요. 생윤 내 뒤통수 또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처음 보는 내용이 아니야. 다 안에 있어요. 작년 2019 대수능 리뷰어 문제 여러분들 틀렸을 때도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그거 이미 2019 유평 때 박스 안에 있단다. 다 이미 안에 있는 거야. 그래서 무엇이 내려올 수 있는지를 해설 때 가서 해드리겠습니다. 칸트와 내정 불간섭이랄지 형벌이 예방할 해악과 형벌의 해악, 범죄 해악보다는 형벌의 해악이 커야 되는데 형벌의 해악과 예방할 해악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2018 10월 교육청 때 출제됐던 내용이죠. 그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가 이렇게 어렵던 이유가 고난도 베스트 5에 이어서 고난도 베스트 5와 더불어 기출문제 그리고 연계 교재는 어떻게 연계가 되고 있었는지 유의미한 연계. 이 연계 표현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이 연계가 된 거예요 라는 것을 분석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중요하고 의미가 있었던 내용 중에는 담론 윤리와 관련된 내용들이 어떻게 연계 위해서는 접근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낙태와 관련돼서는 여러분들 페이지 39에 있는 싱어의 입장 다시 한번 재확인 한번 해보세요. 거기에 있었던 내용들 교재에 있는 거 문항으로 들어온 겁니다. 솔직히 여러분들 뭐 친구 성차별 그다음에 고령화 관련돼서는 어렵게 풀지는 않았을 거예요. 자율자동차 같은 문제들은 상당히 세상에 우리가 지금 들어볼 수 있을 법한 이야기 중에 생일 속의 주제로 들어왔는데 8번, 9번, 10번 문제를 어렵게 생각하다 보니까 11번의 토론 문제가 눈에 잘 안 들어왔을 거예요. 그래서 틀린 분들 많이 계셨던 것 같아요. 환경윤리 입장은 솔직히 환경윤리 입장은 제가 연계표 이렇게 작성하면서도 여러분이 이제 연계표 보고 이게 확실히 연계의 문제다라고 생각할까? 그렇기보다는 환경윤리 입장은 기출문제, 연계유제 내용도 중요하지만 기출문제 다시 한번 분석하시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또 연계교재 유의미한 내용 중에 수특 강의하다가 제가 소비 문제 얘기할 때 오늘 등장했던 20번 문제 윤리적 소비와 합리적 소비는 공통점이 있다 했어요. 무엇이냐면 과시 소비와 동조 소비는 비판한다는 거. 그게 선지로 내려왔고 그걸 잘 이해하신 분들이 20번 문항까지 풀 수 있었을 겁니다. 6평입니다. 6평 지나가기 시작하면 아직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 저도 꼭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습니다. 사탐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지 20문제 꼼꼼하게 제가 80분 시간 동안 할애해서 문제 풀면서 1번부터 잘 집중해서 들으세요. 거기에 어떻게 6평 공부해야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도 6평 학습 대비법까지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20문제 하나하나 잘 분석해 드리도록 할게요. 6평 해설 강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